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약국 6,000개로 2배 늘린다. 먹는 치료제 접근성 강화. 둘, 인천시 올해 신규 공무원 632명 채용. 사회적 배려 확대. 상반기 원서 접수 3월 13일부터 17일. 하반기 원서 접수 7월 17일부터 21일. 셋,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소비자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매표소 등 시설 편의성 개선 필요. 넷, 인천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70만 원 한도 내. 가발 구입비의 90%까지 지원. 다섯, 전국 18개 상영관 장애인 피난 안내 영상 제작 부급.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 영화관서 본 영화 상영 전 관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듯 보입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2월 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 확대 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20%를 나타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9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가 백신의 효과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 인천시는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총 632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23명, 8급 14명, 9급 584명, 연구사 9명, 지도사 2명 등 632명이며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시 및 8개구 559명, 강화군 34명, 옹진군 39명입니다. 인천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구분 모집을 실시, 장애인 40명 6.3%, 저소득층 20명 3.7%, 기술계 고졸자 그리고 고졸 예정자 11명 30.6%를 별도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행정구급 1명을 구분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북한 이탈 주민 중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청 추천 대상자는 시설관리 9급 4명, 운전 9급 4명을 특별 채용합니다.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10일, 원서 접수 3월 13일부터 17일, 제2회 임용시험은 10월 28일, 원서 접수 7월 17일부터 21일 실시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인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직렬과 구분 모집을 하는 강화군은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기술계, 고졸자, 그리고 고졸 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응시 자격이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자로 변경되고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폐지됩니다. 김철수 인천시 인사과장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는 줄었지만 현장 인력 중심으로 인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채용을 확대했다며 그동안의 시험 경험 등을 토대로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시험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 축구장 12개 및 야구장 9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일부 경기장은 규정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장애인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도로에 높낮이차, 단차가 있으며 휠체어 등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스포츠 경기장 21곳의 주출입구 접근로, 보도를 확인해 보니 모든 접근로 131개의 단차는 1cm 이하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편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m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출입구 접근로 131개 중 3개, 2.3%는 유효폭이 기준보다 좁았고 6개, 4.6%는 보도블럭 파손, 경사로 미설치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93개 중 64개, 68.8%는 한 대당 폭 3.3m, 길이 5.0m 이상인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으나 29개, 31.2%는 주차구역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장애인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24개, 25.8%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거나 안내 표지의 필수 기재사항인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경기장의 매표소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경기장 21곳의 매표소 47개 중 25개, 53.2%는 정해진 기준 바닥 면적으로부터 0.7에서 0.9m 이하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2개, 4.3% 매표소는 출입로 폭이 좁아 약 0.5m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다수 경기장이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이용객이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발권만 진행하고 있어 매표소 이용이 필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4개 19.0% 경기장은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이 한 석당 폭 0.9m, 깊이 1.3m 이상인 규격 기준보다 작았고 5개 23.8% 경기장은 관람석 앞에 건축 구조물 등으로 인한 시야 방해로 경기 관람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각 구단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한국야구위원회, KBO, 누리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는 전체 12개 중 10개 경기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개별 축구 구단별로는 3개 구단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개별 야구구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장 관리자에게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암 치료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줄여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인천 시민으로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와 함께 가발 구입 영수증과 신청서를 각 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3,500만 원으로 시 구비를 각각 50%씩 지원하는데 예산 소진 또는 접수 기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18개 상영관 30개 스크린에 배려풀이 피난 안내 영상이 제작돼 보급됐습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국 상설영화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통해 18개 상영관 30개 스크린을 선정, 사단법인 배려풀이 영화위원회가 주관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영화관은 고창 독립시네마, 양양 작은영화관, 인천 미림극장, 인디스페이스,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천안, 서울 아트시네마 등 작은 영화관 10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8개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영화관에서 본 영화 관람 전 상영되던 피난 안내 영상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삽입해 배려풀이, 같이 본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의 메인 애니메이션인 마당을 나온 암탉, 언더독의 오성윤 감독이 참여했으며 스크린별로 적용된 애니메이션은 우리별 1호와 얼룩소, 마와의 딸 아리샤의 장현용 감독과 박지영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난 안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세 차례의 자문회의도 열렸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시연회도 열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제작 완료된 30개 스크린 피난 안내 영상물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서울시 농아인협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영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제작 과정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2022년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위탁 사업 수행사인 배려풀이 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는 영화관을 방문하면서 피난 안내 영상도 배려풀이 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이렇게 직접 제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처음 진행한 사업이었던 만큼 잘된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난 안내 영상이 배려풀이 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수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